쇼는 쇼, 쇼 곱하기 쇼 곱하기 쇼는 쇼, 쇼 곱하기 쇼 곱하기 쇼 곱하기 쇼는 쇼. 안녕하세요. 안녕해요. 잘 자요, 잘 먹어요, 시원해요. 다행이네요. 잠깐만요. 외로워요, 외로워요, 누구 없나요? 따라해봐요, 따라해, 라라라, 따라해, 자, 방금 보신 광고의 특징 하면은요, 입에 왠지 그냥 척척 잘 달라붙으면서 귀에서 응응하고 맴도는 게 바로 임팩트를 잘 살린 광고 카피겠죠. 예를 들어볼까요? 달달 무슨 달, 쟁반같이 둥근 달. 이렇게 동요를 자꾸 따라 부르게 되는 건요, 바로 반복적인 운율과 언어 유희를 너무나 잘 살렸기 때문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친근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고요. 자, 이렇듯 광고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언어와 카피의 관계, 지금부터 알아볼까요? 안녕하십니까, 학생 여러분. 오늘 현대광고와 카피 전략 14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언어학과 광고의 카피에 대해서 공부해 보시겠습니다. 도대체 이제 언어학이 무엇이냐 하는 것부터 해서 그 언어학의 원리가 이 광고 카피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함께 공부해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이 학습 목표는 바로 이 언어의 원리, 여러 언어학에서 쓰일 수 있는 예를 들면은 의문론, 또 구조론, 의미론, 화형론 이런 것들을 함께 공부해 보시면서 이런 원리가 광고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고 광고 카피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겠는지, 또 그럼으로써 광고 카피의 전략이 어떻게 바뀌어 나갈 수 있겠는지 함께 공부해 보시겠습니다. 자, 이 언어학과 카피 혹은 또 카피라이팅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러나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아이디어만 이렇게 가지고 광고가 제작되었겠거니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광고를 실제적으로 제작하는 광고회사의 입장에서는 한 단어 한 단어, 그리고 또 한 문장 한 문장에 많은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한 단어가 가질 수 있는 그 힘과 또 파워는 굉장히 또 무궁무진하다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한 그 어떤 단어 선택에 있어서 또 혹은 문장 구조의 선택에 있어서 또 그리고 그런 것들이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이 문장 구조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많은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언어학의 원리가 이 광고 카피에 많이 적용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첫 번째 순서로서 여러분 교과서도 있습니다만은 이 의문론, 언어학에서 쓰이는 그 의문론이라는 이러한 그 원리가 광고 카피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살펴보겠는데요. 이 부분은 먼저 김병희 교수님의 강의를 듣는 것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김 교수님의 강의를 만나보시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언어학과 카피라이팅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될 서원대학교 광고홍보학과의 김병희 교수입니다. 여러분 그 언어학 하면은 좀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그 말과 글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 비행기 노래 아시죠? 떴다 비행기 날아라 날아라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왜 떴다를 2번 반복했고 날아라 날아라를 2번 반복했겠습니까? 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보다 더 기억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배치를 한 건데, 이 언어학은 바로 우리 이 카피라이터들이 어떻게 카피를 쓰는 데 있어 가지고 말과 글에 대한 활용을 더 잘할 것인가. 다시 말해서 이미 완성된 광고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해서 얼마나 포장을 더 잘할 것인가. 이제 이런 것에 관련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그 중에서 의문론에 관해서 더 집중적으로 이제 한번 공부를 해보죠. 의문론이라 하면 음성과 관련된 모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 광고 중에서 그 혹시 보일락, 말락, 아일락 이런 광고 혹시 기억하세요? 그게 이제 광고 매체 예산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짧은 기간 동안에 이제 사람들한테 그 브랜드를 잘 알릴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그 브랜드 이름이 아일락이라는 이제 속이 훤히 비치는 이제 음료였는데, 그래서 보일락 말락 아일락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아주 효과를 본 적이 있어요. 자, 그러면 먼저 두운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이 두운에서 두자가 우리 머리를 가리키는 두자예요. 다 이 한자 아시죠? 그러니까 문장의 맨 앞부분에 자음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을 이제 두운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머리 부분을 강조하면 그만큼 더 강력한 이제 카피가 되기 때문에 자꾸 반복해서 이렇게 이런 카피를 이제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첫 글자를 문장에서 연속적으로 반복을 해주면 그만큼 반복 효과가 뛰어나서 사람들이 그 카피를 기억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빙그레 라면에서 이제 셋이 라면이라는 제품이 있었는데요. 3시에는 셋이 라면, 이제 이렇게 해서 오후 3시에 먹는 라면이라는 걸 똑같이 이제 강조를 했고요. 그다음에 매일 우유에서는 또 아침에 이제 그 우유를 많이 마시잖아요. 그래서 매일 아침, 매일 우유 이렇게 해가지고 앞에 매일매일을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그리고 또, 비코크인이라는 이제 제약 광고인데요. 변비, 비켜, 비코크인 해가지고 앞에 변자에 비읍하고, 비코의 비자를 강조해가지고 이렇게 똑같이 이제 앞부분이 이제 강조를 했어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이 흘러 지나가는 카피를 가장 좋지 않은 이제 카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카피라이팅을 할 때 있어서 어떻게 하면 이 앞부분을 반복시킴으로써 강조의 효과가 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런 예는 이제 대중가요에서도 많이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을 똑같이 이제 강조하는 이런 노력들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게 이 모운이라는 겁니다. 이 모운은 앞에서 말씀드린 두운과는 달리 엄마 할 때 어머니 모자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늘 중간에 숨어 계시죠. 그런 것처럼 문장의 중간에서 이제 숨어 있으면서 이 모음이 이제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두운에 비해서 우리가 찾아내기가 쉽지 않지만 자연스럽게 숨어서 이 넘어가는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잘만 활용하면 상당히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미라젤이라는 이제 브랜드에서 아슬아슬하며 안녕했는데 이 중간에 이제 이응이 계속 이제 반복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아음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모운의 대표적인 특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쌍용건설에서는 아내 같은 아파트, 쌍용 아파트. 그래서 여기 역시 아가 계속 이제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어요. 아파트와 아내 같은 이렇게 반복을 시키고 있는데 이런 거 역시 그러니까 보이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이제 카피가 이제 넘어가게 하는 이런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내는 여자보다 아름답다 이런 이제 동세식품 프리마 광고 같은 거. 그 카피를 보면은 상당히 카피 자체도 부드럽게 다가오지만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제 넘어간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하나의 외국 광고 사례를 하나 소개를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계시죠? 소아마비였지만 장애를 극복하고 미국의 대통령이 됐고 전 세계인들한테 상당한 감동을 주었던 유명한 대통령입니다. 이분의 이제 별명이 아이크였어요. 영어로 IKE죠, 아이크. 그런데 이분의 이제 선거를 할 때 선거 정치 광고 이제 카피가 뭐였냐면 I like 아이크. 그래서 I like 아이크 하면 중간에 이제 I나 E만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반복을 이렇게 해서 짧은 시간 동안에 엄청난 이제 반응을 일으킨 거죠. 그러니까 나는 아이크가 좋아. 이제 이 얘기를 정말 꼬마에서부터 할머니에 이르기까지 I like 아이크 하면서 결국은 대통령에 당선이 됐을 정도로 이 모운의 효과를 충분히 활용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카피라이터들이 이 모운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를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하는데 여러분 역시 따라 해보면서 많은 발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게 이 가군이라는 겁니다. 가군은, 여기서, 가군은 다리 각자를 의미합니다. 다리는, 우리 몸 중에서 맨 밑에 있죠. 가군은 그러니까 문장의 맨 끝부분에 이제 있으면서, 반복되는 거를 우리가 가군이라고 하고, 이거는, 미국의 시나, 또 우리나라의 시에서나 이 운율을 얘기할 때 보통 가군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군을 또 잘 활용을 하면은, 맨 마지막 부분을 강조함으로써 깊은 인상을 남겨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빙그레 아이스크림에서는 역시 빙그레라는 그런 뜻에서 그래, 빙그레 해가지고 레자를 2번 반복을 했습니다. 또한 쌍방울이라는 속옷 브랜드에서는 쌍방울에 땀방울 해가지고 정성스럽게 만든다는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고객이 OK 할 때까지 OKSK 해서 OKSK를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이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KT에서는 육회, 상쾌, 통쾌 이렇게 메가패스에서 이제 이런 카피를 썼죠. 그래서 쾌를 이제 반복을 하면서 소비자들이 나 이게 정말로 빠른 그 어떤 인터넷 서비스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됐죠. 여기에서 우리가 둔, 모은, 가군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언어학은 카피라이팅에 있어서 마지막 포장 단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제 카피라이터를 꿈꾸는 분들이 계시는데 특히 똑같은 기초공사를 하고 똑같은 벽돌 건물을 지어도 마지막에 미장공사와 페인트 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집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듯이 마지막에 이 언어학 중에서 의문론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이것을 연습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아이디어라도 똑같은 카피라도 상당히 다르게 좀 더 소비자들 마음속에 깊이 다가갈 수 있는 카피가 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핵심은 바로 언어학을 활용하되 상당히 소비자들이 쉽게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카피를 써야 한다는 점을 특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언어학과 카피라이팅 중에서 의문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두 번째 순서는 구조론입니다. 언어학에 있어서 문장의 구조가 대단히 중요하죠. 이러한 문장의 구조들이 이 광고 카피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겠는지 함께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문장의 종류는 상당히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광고에서 적용할 수 있는 문장의 종류로서 평서문을 먼저 손꼽을 수 있습니다. 평서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대상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문장을 평서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러한 평서문이 가장 흔히 사용되는 문장 형태지만 이 광고에 적용될 때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먼저 이런 대체적으로 광고에서는 상품의 특성을 세밀하게 묘사하는데 사용되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광고에서 우리가 살펴보면은 주말엔 바람이 된다. 예를 들면은 위크엔드 광고입니다만은 또 빈폴 같은 유명한 그 광고에는 그녀의 자전거가 내 가슴에 들어왔다. 그런 어떤 유명한 카피들도 보면은 평서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서술 형태의 평서문들은 잔잔한 감동을 줄 수 있고 또 정서적으로 굉장히 소비자들에게 다가가는 힘이 강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직접적인 설득력이나 혹은 어떤 이 강력한 어조의 그러한 서술문이 아닌 한 상당히 그 강력한 좀 설득력을 가져오기는 힘들 수 있다고 보지만 그러나 잔잔하게 울리는 그러한 그 감동을 주고 싶다 할 때는 이 평서문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것은 명령문입니다. 이 명령문은, 광고의 소비자들의 그 태도 변화를 강력하게 요구할 때 사용하는 형태의 광고 카피에 적용할 수 있는 문장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명령문이라는 것이 물론 강력하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금방 즉각적인 효과를 나타낸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러나 이렇게 명령문 형태로 된 이러한 광고 카피들은 일단은 그 문장 자체에서 강력한 파워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누려라라는 현대카드의 광고 카피가 있는데 이 누려라라는 말 그 자체가 주는 중압감이 소비자들한테는 굉장히 강하게 와닿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른 예는 대우 마티즈 자동차 광고인데 큰 차 비켜라 하는 카피가 있는데 도대체 어떤 차길래 큰 차 보고 비키라고 하냐 하는 그러한 강력한 의미를 줄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명령형은 일단은 소비자로 하여금 주목하게 만들고 강력한 설득의 효과를 가져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설득을 당하고 안 당하고는 소비자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만은 일단은 강력한 그러한 파워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교과서에 보면은 KTF 광고인데 세상을 놀라게 할 수 없다면 나타나지도 마라. 굉장히 소비자를 주눅들게 만드는 그런 명령문입니다. 예, 나타나지도 마라. 세상을 놀라게 할 수 없다면 나타나지도 마라 하는 이러한 그 카피는 소비자로 하여금 좀 기분 나쁜 그런 감정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 기분 나쁜 감정이 반드시 네거티브하게 부정적으로만 작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오히려 그러한 그 기분 나쁜 감정이 더 광고를 생각하게 만들고 그 광고에서 소개된 제품을 생각하게 만드는 그래서 나중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태도가 바뀌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충분히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그러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문장 구조는 의문문입니다. 광고에서 의문문으로 된 그러한 그 헤드라인들을 많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건 되는데 이건 왜 안 될까요? 또 장이 나쁘면 어떻게 될까요? 뭘 하면은 뭘 하는 게 좋을까요? 이런 식으로 의문문을 쓸 때가 많이 있는데요. 이 의문문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뭔가 이 소비자로 하여금 싱킹하게 만드는, 사고하게 만드는 그러한 이 효과가 있는 문장이죠. 그러니까 이 명령문은 충격이 좀 강하게 오지만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나 혹은 반발감이 더 크게 나타날 수도 있지만 의문문은 강력한 효과를 가져오면서도 부정적인 어떤 반응보다는 더 깊은 생각을 하게 만들어서 긍정적인 변화가 오게 하는 그러한 힘을 가진 문장 구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누가 나이키를 신는가라는 나이키 광고가 있습니다. 그러한 그 광고 카피들을 보면은 굉장히 힘이 있으면서 생각을 하게 합니다. 누가 나이키를 신는가? 과연 돈 많은 사람만이 신는 것인가? 아니면 돈 없어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인가? 아니면 운동선수들만 신는 것인가? 여러 가지 방향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카피가 바로 누가 나이키를 신는가? 라는 이러한 그 광고 카피입니다. 다른 예를 좀 들어보면은 이 포털 사이트에 굉장한 그 경쟁 상황이 있었을 때 엠파스 광고 더듬더듬 헤맬 것인가 한눈에 찾아갈 것인가 굉장히 명쾌한 사고를 하게 해줍니다. 더듬더듬 거리는 형태가 생각이 나게 되고 또 한눈에 빠르게 찾아가는 이러한 형태가 생각이 나면서 두 가지 상황이 머릿속에서 동시에 비교가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소비자들은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비교의 감정을 갖게 되고 또 그런 것들이 소비자들의 관여도를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문문도 이렇게 비교 형태로 가져온다 그러면 더욱더 파워풀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감탄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느끼는 것이 좀 강렬할 때 감탄한다고 그러는데요. 이것은 소비자와의 공감을 얻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문장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비자하고 또 이 광고의 메시지를 전하는 전달자하고
어떤 일방적인 어떤 교통이 아니라 쌍방적인 교통, 또 상호 공감을 얻기 위한 그런 교통을 위한 문장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갤퍼스 광고를 보시면 위장병 잡혔어. 위가 좀 안 좋아서 위가 좀 속이 잘 쓰린다든지 또 소화 불량으로 고생을 하는 이러한 소비자들은 이러한 광고 카피를 들을 때 뭔가 느끼는 바가 있다. 나도 위장병을 좀 잡고 싶다. 나도 고치고 싶다. 정말 나도 위장병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저 약을 먹으면 정말 고칠 수 있을까? 치료받을 수 있을까는 그러한 그 공감대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그 문장 구조가 바로 감탄문인데, 그러한 문장이 광고에 쓰였을 때 소비자의 공감을 보다 효과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에바스 화장품 같은 경우 옛날에 어머 얼굴이 반쪽이네, 이러한 이제 카피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러분 교과서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머 얼굴이 반쪽이네, 이건 좀 부정적인 표현이죠. 그렇지만 그런 것이 여성의 얼굴이 갸름하게 보일 수 있다는 말을 좀 다르게 표현한 것인데, 어머라는 이 여성들의 감탄사, 주로 쓰는 감탄사를 사용하면서 얼굴이 반쪽이네, 반쪽입니다가 아니라 반쪽이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성 소비자들과의 이 공감대를 형성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 반쪽이 될 만큼 얼굴이 갸름하게 보인다는 그러한 어떤 희망적인 메시지를 여성 소비자들에게 던져줌으로써 여성 소비자들에게 공감을 얻고 그들을 자기네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감탄문은 공감을 얻기 위해 사용한다고 하지만 공감을 얻지 못할 때는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고, 또 너무 우리는 뭐 보통 이제 쉽게 표현하면 오버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친구 보고 야 너 오버하지 마 그러는데, 너무 뭐 감탄사를 연발하는 친구들, 너무 뭐 호들갑을 떠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 보고 우리가 오버한다 그러는데, 광고 카피 전략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오버하는 듯한 느낌을 줄 때는 그런 감탄문의 문장 구조가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것이고, 이러한 감탄문으로 된 이 문장들은 잘 사용할 때 효과가 커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이제 이 광고의 언어들이 물론 재밌고 또 그리고 효과적으로 쓰이기 위해서 많은 아이디어가 동원되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 문장 구조라든가 혹은 문법을 파괴하는 그러한 용어와 표현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상당히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효과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철자법, 문법이 파괴된다든지, 혹은 우리나라 용어든 뭐 영어 용어든 한자 용어든 그 의미가 조금 이렇게 조작되거나 뒤바뀐다든지 이렇게 사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말로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교과서를 보면은 멋진 고딩이라는 이런 청바지 광고가 있는데, 멋진에서 진을 J-E-A-N, 진, 청바지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바꿔놓는다든지 해서 어떻게 보면은 좀 위트 있고 재미난 그러한 표현이 될 수 있겠지만, 또 다르게 보면은 조금 천박한 혹은 또 너무 이렇게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표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어떤 재미와 위트 그리고 천박스러움, 그런 거에 중간 노선을 잘 걸어가야만이 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닉스 청바지 광고를 보면, 야 닉스가 뭐이가, 그런데 그러한 것이 자칫 좀 비속어처럼 들릴 수가 있고요. 그러한 표현들이 표준어가 아니기 때문에 좀 자칫 잘못하면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대 최고의 스타가 누군지 궁금하다면 확인 방법. 하나, TV를 켜라. 둘, 휴대폰 광고를 주목하라. 그럼 보일 것이다. 당대 최고의 스타가 누군지. 디지털 시대 새로운 문화를 주도하는 천병 역할의 휴대폰 때문에 휴대폰 모델에 선정된다는 것은 곧 현재 젊은 층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누린다는 뜻과도 일맥상통하는데,
그렇다면 국내 휴대폰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건 단연 삼성전자의 애니콜. 그 브랜드 가치만 해도 5조 7천억 원에 이른다고 하니 그 비결이 뭘까? 95년 당시는 해외 브랜드가 독주하던 상황. 이에 애니콜은 한국 지형에 강하다는 슬로건을 걸고 신토부리 정세에 호소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바짝 끌어올리는 데 성공한다. 그리고 2000년 중반에 접어들면서 대박을 터뜨리는데 그게 바로 이효리와 에릭이 출연한 애니모션 편. 애니콜 CF용으로 제작한 뮤직비디오로 각종 음악 순위에서 상위권을 휩쓴 것은 물론 인터넷 포털, 블로그, 미니 홈피 등의 접속이 급증하며 애니모션 바람을 일으킨 것. 휴대폰 제조사로는 이례적으로 직접 광고가 아닌 문화 상품을 통해 제품을 홍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업 마케팅과 문화 산업을 연결하는 엔터테인먼트 마케팅이란 새로운 시도로 평가받기도 했는데, 이후 최신 휴대폰에 민감한 10대와 20대를 타겟화하면서 전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아이돌 스타. 더욱이 드라마 꽃보다 남자의 열풍에 합류하면서 더 큰 주목을 받았는데, 케이블 TV를 통해 신입사원이라는 주제의 해팅 미션 시리즈물을 방송해 핫 이슈를 낳기도 했다. 이후 국립요정 김연아를 필두로 손담비, 2PM, 2NE1 등이 출연한 애칭 마케팅을 통해 애니콜만의 개성과 감각을 발산하는 추세. 이에 최대 경쟁 브랜드인 LG 사이언이 스타 마케팅 전면전에 돌입하고 나섰는데, 광고계의 블루칩 장동건을 출연시켜 영화 같은 감동을 선사하는가 하면 김태희와 원빈, 다니엘 해리의 엉뚱발랄 턱턱 튀는 사이언 아이디어 시리즈를 선보여 젊은이들의 폭발적인 공감을 얻게 된다. 한편 최근에는 청순 가련 섹시미로 최고의 주가를 달리는 신세경과 다니엘 해리가 출연해 우연한 만남을 통한 러브스토리를 연재 방식으로 풀어가고 있으니 절로 관심이 가는 건 어쩔 수 없는 일. 이렇듯 치열하면서도 치밀한 관리를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해온 휴대폰 브랜드들. 그 변화의 과정들이 곧 새로운 문화의 지표가 되어준 만큼 앞으로도 상상 초월의 신문화를 기대해본다. 자, 다음은 이 언어학에서 이제 의미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전적인 의미보다도 또 함축적인 의미를 전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를 어떤 방식으로 전달하냐 하는 것이 이 언어학에서 중요한 문제가 될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그 언어학의 의미론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미를 전달하는, 특히 이제 함축적인 의미를 전달하는 방법으로서 여러 가지 수사적인 방법들이 쓰이고 있는데, 첫 번째는 반복에 관한 기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수구를 반복하고 결구를 반복하는, 혹은 또 대꾸법이라는 이러한 반복의 방법들이 있는데요. 먼저 수구 반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첫 번째 단어나 첫 번째 구조를 반복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대교에서는 눈높이 사랑, 눈높이 교육, 이러한 그 카피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현재 눈높이를 강조하는 거죠. 자기네들의 그 특화된 상품, 특화된 그 브랜드죠. 이 눈높이라고 하는 것을 2번 반복됨으로써 굉장히 강력한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겠고요. 결구가 반복된다는 것은 마지막 구절이 반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 킴벌리는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산에 생명이 있습니다. 숲에 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있습니다. 두 결구가 반복이 되고 있죠. 세 번째 대꾸법이라고 하는 것은 문장 구조 자체의 반복을 말하는 것인데요. KTF 광고는 잘 가라 교복이요, 반갑다 즐거움이요. 이렇게 해서 이 구조 자체가 이 반복이 되어지면서 그것이 이렇게 대조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이 대꾸법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어떤 그 대꾸법이라는 것이 간략하게 광고에 쓰인다고 할 때는 좀 더 복잡하지 않게 대꾸가 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소비자들이 많은 카피를 읽어본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쉽게 이해되어지는 게 좋다라고 본다 그러면은 대꾸법의 구조도 좀 간단한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반복 말고도 단어의 배열이나 위치 변경에 관련돼서 그런 다양한 기법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구문상의
어떤 반전을 있게 하는 이제 그러한 방법이 있을 수가 있는데, 동일한 단어의 위치를 이 변경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느 단어가 앞에 왔다가 두 번째 문장에서는 뒤로 오기도 하고, 또 뒤에 왔던 것이 앞으로 오기도 하는 것인데요. 근데 이러한 것들은 위치를 좀 바꿔줌으로써 뭔가 좀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이 연결되어지는 그러한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고요. 혹은 어떤 상황이 작은 상황에서 또 더욱더 커지고 낮은 위치에서 위의 위치로 승화되어져 가는 그런 느낌을 줄 때는 이러한 그 단어의 배열의 위치가 조금씩 바꿔줌으로써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의미상의 반전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대우자동차 티코 광고는 작은 차지만 큰 기쁨을 갖고 온다는 것은 작은이라는 단어가 크다라는 의미로 반전이 됩니다. 그래서 비록 규모, 사이즈는 작지만 기쁨만큼은 크게 작용할 수 있는 차가 바로 티코다라고 그 의미를 우리 소비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생략법입니다. 무엇을 생략하느냐 하는 것은 이제 광고 제작자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만은, 소비자가 스스로 생략된 부분을 보충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여유를 주도록 하는 촉구하는 기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렉스턴 광고는 대한민국 1%라는 이 구절을 가지고 광고를 오랫동안 한 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1%가 뭘 것이냐는 그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그 대한민국 1%에 대해서 그 생략된 부분, 나타나지 않은 부분을 채워놓고 싶은, 거기에 그 궁금증이 담겨지고 호기심이 가미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소비자들은 그 광고에 관심을 갖고 광고에 대한 관여도가 높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이제 네 번째로는 수사적인 질문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는데, 결국 소비자들의 이 자문자답을 구하거나 혹은 동의를 구하려고 하는 그런 기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LG텔레콤은 아직도 은행에 직접 가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은행에 열심히 가는 사람이 이 광고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그리고 그러면 은행에 안 가고도 뱅킹 업무, 은행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무엇일까?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원은 컴퍼스로만 그리나요? 경수는 막대기로도 그립니다. 그래서 재능 교육에 대한 광고인데요.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굉장히 소비자들 하여금 회의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해결책은 무엇인가라는 그러한 방법을 찾게 만들고, 그것이 광고에 뛰어들게 만드는 참여도와 관여도를 높이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수사상의 비유의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휘상 의미의 전이 기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첫 번째 은유 방법입니다. 은유라는 것은 두 가지 단어의 어떤 개념적 유사성에 기초한 것인데요. A는 B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혹은 C는 D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KTNG는 상상은 또 다른 마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S침대 광고는 침대는 과학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A라는 개념이 B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질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의미를 전이시키려고 하는 방법이 바로 이런 은유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동음 이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동음 이어라는 것은 이제 같은 음이 나오지만은 뜻은 다른 그러한 단어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동음 이어를 사용할 때는 우연한 유사성에 기초를 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간 편하게 삽시다라고 광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간을 편하게 해주자. 알코올로부터 보호해주고 이 어떤 지방간을 없게 해주자는 그러한 광고 표현인데요. 그러나 상당히 또 오해의 소지도 있습니다. 소비자들에게. 또 금방 어떤 소비자는 이해를 못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조심을 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환유의 방법인데요. 이것은 두 가지 단어의 개념적인 인접성에 기초해서 그 의미를 전환하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숙명대학교가
아주 오래전에 울어라 암탉아라는 헤드라인을 가지고 광고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암탉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성을 말하고 특히 또 젊은 여성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강력한 사회활동을 함으로써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여성이 되어라라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겠는데요. 그러한 식으로 어떤 그 특정한 단어에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새로운 어떤 의미를 전달하려고 하는 이러한 방법이 환유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환유라고 할 때 이것도 또 조심해야 될 게 너무 어떤 의미가 동떨어진 것이 적용되어진다고 할 때 소비자들에게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조금 우리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사적인 비유 방법으로서 문장상, 문장 구조 자체를 가지고 의미를 전이하는 기법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방법 중에 과장법은 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기본적인 사실보다 더 증폭해서 얘기하는 거죠. 옛날 스피드 011 컴퓨터는 죽었다라는 광고를 했습니다. 컴퓨터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또 화장품 광고는 몇 초 만에 느껴지는 실크 같은 피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몇 초 만에 이렇게 이 비단, 이 실크 같은 것을 느낄 수 있을까요? 조금 과장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반어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본뜻과는 정반대의 말로 표현하는데 그런 걸 통해서 좀 더 강력한 의미를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죠. 삼성을 좋아하지 않아도 좋습니다라는 이러한 광고 카피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삼성의 그 광고였는데 이러한 이야기는 정말 정반대의 말로 표현함으로써 뭔가의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과장법, 반어법, 그다음에 역설법이 또 있는데 역설법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을 가지고 표현하지만 그것이 결국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라고 볼 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슬만 먹고 산다. 여기서는 참 이슬 소주만 마셔라라는 그러한 뜻으로 쓰이는 광고의 카피의 방법이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화형론이라는 것을 살펴보겠는데요. 이러한 화형론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교과서에서 좀 자세히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 화형론이라고 하는 것은 맥락 속에서 언어의 이 사용에 관련된 이 구조를 살펴보는 분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화형론은 언어의 행위적인 기능에 주목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화형론을 가지고 우리가 언어를 분석하다 보면 이것이 이제 뭐 1인칭 표현이냐, 또 2인칭이냐 하는 이제 그런 것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1인칭, 그 다음에 2인칭, 3인칭, 그리고 또 우리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 그런 광고 카피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라 생각을 합니다. 이 1인칭 표현 같은 경우는 특히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 광고를 할 때 1인칭을 많이 씁니다. 나라는 거, 나의 무엇, 나의 어떤 희망, 이런 식의 어떤 그 자기만의 어떤 것을 강조하려고 할 때 1인칭을 많이 쓰는 것이고요. 2인칭이라는 것은 이제 여성들을 위한 광고에서 많이 씁니다. 그 여성들을 우아하게 표현하고 대접해 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들어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3인칭 같은 경우는 제3자를 그려줌으로써 그것을 신뢰할 있게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삼성카드가 그는 삼성카드를 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훌륭한 사람이 삼성카드를 쓴다는 얘기죠. 그녀는 CJ몰을 모른다. 그 다음에 많이 쓰는 게 이제 우리 같은 표현, 우리나라 우리은행, 우리 가족 활력 비타민, 이런 광고들 표현들을 보면은 우리라는 것이 뭔가 같이 이렇게 집단화시켜서 뭔가 이렇게 이 울타리를, 이 마음의 울타리를 형성해 주려고 하는 그러한 그 의도를 볼 수가 있는데, 이 문장의 어떤 그 의미보다도 이제 실제적인 어떤 그 이 사용 방법, 또 이 몇 인칭이냐 이런 것을 통해서도 굉장히 이렇게 좀 어떤 중요한 의미를 전달하려고 하는 그러한 식으로 우리가 광고 카피에 적용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좀 더 다양한 구조를
통해서 이 화형론이라는 이 원리를 이 광고 카피에 좀 적용해 볼 수가 있는데요. 좀 더 또 자세한 설명은 화면을 통해서 들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이 광고를 기억하는가? 엑스캔버스하다. 원래 기업명이나 제품 브랜드 표기 없이 발음 기호로만 구성됐던 이 광고는 검은색 바탕에 파격적인 붉은색 글자로 당시 소비자의 시선을 모으기에 충분했다. TV란 보는 것이 아닌 하는 것이라는 발상의 전환을 가져온 이 카피는 의미론적 차원에선 비문적인 문장에 해당하지만 TV 대신 엑스캔버스라는 대명사를 새로운 의미로 명사화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엑스캔버스가 특별한 기능을 가진 단 하나의 TV라는 점을 강렬하게 전달하고 있다. 나의 풀 HD 타임머신. 운전해. 어서. 현대시대의 필수품, 휴대폰 광고 중에서도 잊혀지지 않는 광고 카피가 있으니 바로 걸면 걸리는 걸리버. 소비자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기기 위한 방법으로 모음 조화 현상을 사용하고 있는데 하나의 슬로건 속에서 세 낱말이 의문론적 유사성을 통해 결합됨으로써 낱말 하나만 들어도 제품과 카피를 떠올릴 수 있다는 것. 따라서 10여 년이 훌쩍 지난 지금에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기억되는 강한 힘을 지닌다. 2007년 한경 광고대상을 수상한 이 작품. 완벽한 도시를 꿈꾸는 사람들의 희망을 큐브에 담은 원더풀 시티는 발음의 어감상 모든 것을 갖춘 원더풀 시티라는 이미지로 잘 이어지게 만들었다는 것. 특히 브랜드 로고인 원더풀 시티를 붙여 읽는다면 원더풀 시티가 되는 유사, 중의성을 잘 살린 카피로 광교 신도시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데 성공한 작품으로 평가받는다. 최근 대화에서는 인터넷 언어를 빼놓고 이야기가 힘들 정도로 그 열풍이 거센데 광고도 예외일 수 없다. 사이버 언어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인 신조어의 범람은 넥슨의 상상력 편에서처럼 한자와 한글을 겹쳐 새로운 낱말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등 광고의 다방면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휴대전화의 문자 메시지와 함께 급부상한 감정 표현의 수단 이모티콘이 광고까지 전파되어 톡톡 튀는 카피의 수단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 이렇듯 우리가 기억하고 떠올리는 광고들은 언어 속에 감춰진 다양한 요소가 작용되고 있기에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하자. 네, 오늘 이 언어학과 광고의 카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언어학은 쉬운 학문은 아닙니다. 무궁무진하게 공부해야 될 그 원리가 많이 있는 분야가 언어학인데 그러한 언어학의 일부 원리들이 광고에 특히 이 광고 카피라이팅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의문론이라든가 또 의미론이라든가 또 이 화형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는데 저는 이제 실제 사례들을 많이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그 언어학의 원리들이 어떤 것인지는 또 교과서를 더 살펴보시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정리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총정리 시간을 가져보는 의미에서 한국 광고들의 중요한 그 카피 사례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까지 또 건강한 얼굴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